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률 계산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역률 계산을 왜 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 요 전력 손실, 요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 계산을 시켜가지고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률은 주로 지상 부하에 의한 지상 무효 전력 때문에 저하됨으로 부하의 병렬로 역률 계산용 컨덴서를 연결하여 진상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도성 부하가 있는데 이 유도성 부하를 우리가 전력 삼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 전력. 자, 유효 전력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상의 무효 전력은 요 아래쪽으로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때 요 각도를 세타 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타 1. 자, 그래서 요 지점, 요 크기를 제가 첫 번째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Q라고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Q1이라고 제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L에 의한 무효전력, 그래서 지상 무효전력이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컨덴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요 정도 투입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요 크기가 전력용 컨덴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입하게 되면 얘가 진상의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지상의 무효전력과 반대 방향일 거 아니겠습니까? 투입을 하게 되면 이때 요 지점 요 지점이 두 번째 무효 전력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우리가 요 전력용 컨덴서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효 전력에서 두 번째 무효 전력을 빼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표현했을 때 요걸 표현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 삼각형이 두 가지로 돼요. 그래서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하나 더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상전력이 일정입니다. 피상전력 일정. 그래서 이거는 뭐 변압기 용량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변압기 전 용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전 용량. 그래서 얘는 실기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변압기 전 용량. 그러니까 변압기를 다 쓰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다 쓰는 경우는 없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변압기 전 용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얘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해를 나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유효 전력이 3이고 무효 전력이 4고 그리고 피상 전력이 5인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 피상 전력을 일정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전력용 컨덴서를 제가 1만큼 설치할게요. QC를 1만큼 설치하게 되면 요 무효 전력이 3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피상 전력은 항상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가 5로 일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유효 전력은 원래는 3이었어요. 여기까지가 3이 되겠죠. 자,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컨덴서 설치하니까 요만큼의 유효분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수치를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5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1만큼 증가해서 우리가 전체 유효 전력을 4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역률을 0.6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역률을 0.8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률은 증가해요. 근데 변압기 용량은 비상전력으로 보는 거니까 변압기 용량은 증가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증가는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류용 컨덴서를 투입하게 되니까 이렇게 유효분의 증가, 유효 전력을 동일한 변압기를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전류용 컨덴서 용량식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요 P가 일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 P를 가지고 우리가 무효 전력을 구하게 되면 요 Q1이라고 하는 것은 P 탄젠트. 그래서 가로와 세로 요 관계는 탄젠트의 관계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P의 탄젠트 세타2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요 글자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책을 교재 162페이지를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효 전력이 일정할 때는 이 식을 써요. 근데 제가 이 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무효 전력의 차로 우리가 전류용 컨덴서 용량을 좀 구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피상 전력이 일정할 때는 이런 거죠. 요 차가 요 무효 전력의 차가 전류용 컨덴서 용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류용 컨덴서 용량은 Q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할게요. 이때 각도를 세타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 수치는 얘를 든 거고 얘를 이제 없애버리죠. 얘 주면은 여러분들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피상 전력이 일정하고 요때 무효 전력 얘를 Q1이라고 주고 요때 요 길이를 Q2라고 주게 되면 요때 전류용 컨덴서 용량은 요 차이만큼 될 거니까 Q1에서 Q2를 빼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 피상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피상 전력이 일정할 때는 우리가 요 PA 뭐라 하면 된다? 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PA의 사인 세타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PA의 사인 세타2 이렇게 해서 전류용 컨덴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교재에 나와 있는 식만 말고 우리가 삼각형을 구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좀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요 역류를 개선시키는 원인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손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역류를 개선시키는 주된 요인, 목적은 손실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고요. 실기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용 컨덴서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손실 감소. 그래서 전류용 컨덴서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역류를 개선시켜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맞죠?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률 개선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빨간 색깔 밑줄 하시겠습니다. 배전 계통의 전력 손실 감소. 그래서 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 목적이 되는 거고 역률 요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전압 강화 및 전압 변동률도 감소한다라고 보는데 전압 강화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이 역률 요거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용가의 전기요금 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전의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그래서 역률이 90% 넘을 때마다 우리가 요금을 감면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전기사업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세 번째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얘가 설비 용량이 되겠죠. 즉
여기 변압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설비 용량은 딱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요. 근데 변압기 용량은 안 변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하는 아까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죠. 여기는 4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변함이 없었는데 우리가 역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력용 컨덴서 설치하다 보니까 3만큼밖에 못 쓰던 이 유효 전력을 4만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1만큼의 여유분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적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재에 역률 개선 효과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설비 용량의 여유 증대 예 때문에 제가 적어 둔 것이라고 그려 둔 것이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여기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면 독하기 쉬워지는 기초 개념에 좀 여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필히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단상부하고요. 우리가 삼상부하도 쓰잖아요. 그래서 삼상부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선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전동기에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렇게 전력이 공급을 된다고 보죠. 그래서 IA, IB, IC 세선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회전자기가 발생하게 돼서 요 전동기가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될 것인데 얘가 관선형인지 동형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상 전류가 흘러서 제가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이 전동기를 제가 동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여자 전류가 있죠. 이 여자 전류가 우리가 J 오메가 L분의 V가 될 거니까 분모에 J가 있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V라고 해서 이 전동기에 요 전동기를 기동시키거나 운전시킬 때 그때 요 자속이 우리가 1차 측에서 2차 측 우리가 2차 측에 공급이 돼야 될 건데 그때 자속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전류가 바로 여자 전류 아니겠습니까? 얘 때문에 L 성분의 전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 정률이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병렬로 이렇게 선을 따요.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을 따요. 이렇게 세 선을 따서 병렬입니다. 병렬. 자, 여기에다가 먼저 제가 얘를 설치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용가의 전류용 컨덴서는 델타 결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C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지금 배웠던 전력용 컨덴서, 요거로 스태틱 컨덴서라고 하기 때문에 SC라고 하고 얘의 명칭은 전력용 컨덴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용 컨덴서는 역률 개선이죠. 목적이 역률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역률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력용 컨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여기 차단기가 있을 거거든요. 차단기 여기를 전기를 끊어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바로 만지게 되면 C라고 하는 게 전하를 모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으기 때문에 제가 만지게 되면 제 몸을 타고 전하가 대지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감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간 뒤에 우리가 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하를 우리가 자기 에너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방전 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전 코일 우리가 얘를 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방전 코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컨덴서에 있는 우리가 남아있는 전하를 잔류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C 때문에 우리가 고조파가 발생한다라고 앞 시간에 고조파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직렬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직렬 리액터는 영어로 S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리즈 리액터라고 해서 직렬 리액터라고 하고, 이 직렬 리액터 얘 하는 역할은 뭐다? 제5구조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따로 필기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실기 가서 엄청 많이 볼 그림이기 때문에 챙겨봐 두시고, 앞에 문제 풀 때 제가 직렬 리액터 여러 가지 적어 드렸죠. 이론상 4%, 실무상 6% 이런 것도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력용 컨덴서 얘가 방금 식을 보니까 유효 전력이 일정할 때 얘 식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는 식도 있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얘가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송전솔로 할 때 송전솔로에서 충전 용량 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로의 가공 전선로의 전선과 대지 간에 공기라는 유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C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전선을 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전 용량은 우리가 Y 결선으로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Y 결선이기 때문에 이때 C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오메가 CV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맞죠? 당연히 우리가 얘가 단위 1km당 마이크로 페널스 정도 줄 건데, 길이가 있으면 길이를 곱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길이는 그냥 1km라고 보고 그냥 오메가 CV 제곱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은 Y 결선이었어요. 송전솔로에서. 근데 지금은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회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델타 결선일 때의 임피던스는 Y 결선일 때의 임피던스의 몇 배? 3배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양변에 3i 제곱을 곱한다고 하면 델타 결선일 때의 무효 전력은 Y 결선일 때의 무효 전력의 몇 배? 3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게 Y 결선일 때니까 요거의 몇 배? 3배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델타 결선이니까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CV 제곱의 델타 결선이니까 3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가에서 왜 델타 결선으로 합니까? Y 결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델타 결선을 하는 것이 Y 결선을 하는 것보다 몇 배? 3배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이유가 용량이 3배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택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다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의 관점이지 식은 똑같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실기 가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실기가 편해요. 실기에서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5%, 10%만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